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자중자애하는 증시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침착해지셨네요. 좀 이래야 할 것 같아요. 네. 왜요? 여기서 또 팔딱팔딱대면 네. 네, 날아갈 것 같아요. 곱게 쌓아놓은 수익이 날아갈 것 같아요. 조심해야지. 네. 네. 일단 빠르게 아각도사로 아, 재탄생하고 있는 중이시죠. 2월 한 달 내내 온각이었지 않습니까? 매일 네. 시장보다 못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네. 오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0.6%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네. 역시 올라오니까 개인 투자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예. 코스피에서 6천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400억 매도했고요. 예.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천억 매수, 코스닥은 뭐 움직임 없었습니다.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1,400억 정도 매수했고 코스닥은 500억 매수했습니다. 네. 네, 기관은 샀지만 연기금은 그래도 2천억 매도를 했더라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어저께 FOMC 결과가 있었고요. 네. 미국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했었죠. 네. 네, 시장이 금리 상승보다 이제 경기 회복으로 초점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이 1.66%가 넘습니다. 근데 이 높은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높아진 금리인데 여기에 적응을 한 모양새인 것 같고요. 1.7 가면 한번 또 충격 받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리고 연준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올렸습니다. 엄청 올렸습니다. 4.2에서 6.5%로 큰 폭으로 네. 상향시켰고요. 실업률 전망치는 21년도에 5%에서 4.5%로 그리고 22년도는 4.2에서 3.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네, 경제 성장에 대한 이런 확신을 줬고요. 그와 동시에 금리 인상은 23년까지 없다. 그리고 매월 자산 매입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1,200억 달러씩 계속 매수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완화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되게 언급을 해오면서 시장의 신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SLR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요.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저거 사실 안 해줘야 되는데. 네. 끝내야 돼. 네. 네. 언제까지 다 맞춰줄 거야.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언제나 우리 좋은 대로만 세상이 움직여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오늘 SK바이오언스가 상장을 했는데요. 네. 따상을 기록을 아주 가볍게 네. 도달을 했습니다. 워낙 그 장외에서 가격이 높았어요. 장외에서는 10만 원대 중반까지 가격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상한가에 멈춰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네. 근데 의약품 공급 계약 공시를 또 그 사이에 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이미 상한가인데 뭔 호재 공시를 또 이렇게 이 와중에 띄우나 했더니 매출액 대비 19% 수준인 233억 원짜리 공급 계약 공시이고요. 계약 기간은 3월 18일부터 5월 28일. 예. 뭐 올해 안에 다 나오는 매출입니다. 그리고 뇌전증 치료 신약 세노바메이트를 미국 현지 법인인 SK 라이프사이언스에 공급하는 거래인데요. 보니까 이거는 매출로 잡히는 거래는 아니더라고요. 예, 내부 거래입니다. 예. 자회사에 매출을 하니까 이거 연결 매출로는 잡히지 않는 내부 거래입니다. 예. 예. 네. 이거 보니까 또 셀트리온 사례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가 납품을 하면서 네. 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매출로 인식을 했었는데 예. 네, 사실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네, 내부 네. 거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말씀드린 종근당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승인에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종근당 바이오가 23% 하락, 종근당이 20% 하락, 종근당 홀딩스가 13%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어저께 식약처에서 검증자문단 회의를 열었고요. 네. 임상 이상만으로는 코로나 치료제를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3상까지 완료한 뒤에 재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BMW에서는 이제 폭스바겐과 달리 전기차 배터리 자체 생산 계획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BMW 그룹 CEO는 CNBC에 출연을 해서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중국, 유럽의 배터리 업체들이 향후 수년간 충분한 배터리를 공급해 줄 것이라고 그리고 배터리 자체 생산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네, 차량용 반도체 부족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줬는데요. 네. 작년 초에 미리 주문한 분량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아직까지 생산 차질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네, 현대차처럼 BMW도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안 만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상황이 좀 다르기도 하죠. 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폭스바겐은 말로 그러니까 그때 배터리 데이, 파워 데이 행사 때 얘기했던 네네. 게 그대로 이제 발주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올해 400기가와트시 규모의 각형 배터리 발주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계 전체 예상 발주량이 1,100기가와트인데 여기에 한 40% 정도 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물량이네. 400개와 정말 엄청난 예, 물량입니다. 완전 갑 오브 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각형 배터리 발주라서 이제 삼성 SDI만 자격이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실제 납품까지는 몇 년 남았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과 이 SK 이노베이션도 라인업을 좀 재정비해가지고 네. 각형으로 추가로 입찰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발주 물량은 2024년부터 실제 공급이 되어서 보급형인 MEB 그리고 고급형으로 들어가는 PPE 플랫폼 기반의 차기 모델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LFP 배터리는 물론 CATL이 가져가겠죠. 예. 그리고 기존 각형 협력사 중에서는 삼성 SDI, 파나소닉, 거시안 등의 참여가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한편 오늘 만도도 많이 올랐고요.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많이 올랐는데 만도는 이 폭스바겐 서스펜션 물량이 30%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 오늘 5% 올랐고요. 예. 물량은 5년간 2조 원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아, 네. 규모 예, 크네요. 배터리 업체들은 오늘 삼성 SDI가 이 반등 성공했죠. 네. 어제 큰 폭 빠졌다가. 3.6% 오늘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LG화학은 0.5% 상승, SK이노베이션은 0.7% 하락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서비스업 업종의 주가가 가장 업종 상승률 1위였는데요. 네. 1.93% 올랐는데 네이버가 5%, 카카오가 3%였습니다. 네. 네이버는 네이버는 이제 글로벌 신평사한테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S&P와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각각 A-, A3를 받았습니다. 네. 네, 국내 인터넷 기업 최초의 국제신용등급이라고 하고요. 네. 복수의 평가사로부터 등급을 받은 것도 최초입니다. 네네. 네, 무디스는 네이버가 한국 인터넷 산업을 선도하는 사업자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참 대단한 기업이죠. 그렇죠. 구글이 아직까지 조금 조금 쓰고는 있구나. 조금 쓰지만 그렇지만 점령이 안 되는 그렇죠. 거의 검색 유일한, 시장은 점령이 안 되죠. 거의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대만이 지금 가뭄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TSMC가 이 생산 차질을 빚을까 좀 걱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TSMC의 경우에는 하루에 15만 6천 톤의 물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현재 대만의 가뭄이 심각해지면 TSMC뿐만 아니라 이제 UMC라고 파운드리 3위 하는 업체도 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는 뭐 생산 차질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대만 반도체 업체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바오산 저수지가 지금 저수율이 현재 10%대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바닥을 보이고 있는 저수지 상황을 대만 언론들은 매일같이 업데이트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대만 경제부 장관이 얘기하기로는 5월 말까지 기업들이 사용할 물은 충분하다. 6월에 보통 태풍이 오면서 강우량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강우량이 이렇게 오면 그때는 한시름 놓을 수 있다라고 기우제를 지내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라 태풍아 이거네. 네. 태풍이 오기를 바라네. 네, 와, 그렇죠. 독특합니다. 네. 네. 그리고 대만 정부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임시로 우물을 파서 공업 용수를 조달하도록 허가를 했고요. 우물을 타 지역의 저수지에서 공수해 오는 방안, 그다음에 인공 강우 이런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뭐 필수적이지 않은 그런 물이 꼭 필요하지 않은 업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물 사용량을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총화 단결이네. 그야말로. 네, TSMC 하나 가지고 총화 단결하고 있는 분위기. 그렇죠. 아무래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많- 크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타도 삼성이야 지금 저쪽은 그죠? 폭스콘도 삼성 그렇게 싫어한다면서요? 네. 그리고 뭐 각국에서 지금 대만 정부한테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압박을 넣고 있잖아요. 네.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뭐 유럽에서도 아니 그 반도체 덕분에 미중 무역이 훨씬 더 미중 뭐랄까 전쟁이 훨씬 더 첨예하게 됐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는 하나의 중국. 네, 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야. 너희도 자꾸 그러지 마. 이런 입장이고 왜 니네 나라야? 다른 데서는 그렇고. 그러니까 정부도 친중이 됐다가 반중이 됐다가 왔다 갔다. 그래서 원래 그 대만에 살던 원주민들은 상당히 반중이 많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늘 당정이 이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에 대해서 자율권을 보장한다고 했고요.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최근 지속적으로 국내 주식을 매도해온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략 조정을 전면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네. 앞으로 원하는 대로 그동안 잘하셨으니까 앞으로 원하는 대로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국내 주식 좀 작으시네. 뭐 이런 그런 거 느낌입니다. 이런 네. 거였지. 그런 느낌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당정이 이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자율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국내 주식 매도를 멈추거나 비중을 확대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2025년
국내 주식 비중을 15% 목표로 맞추기 위해서 올해 말은 16.8% 비중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3개월간 15조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앞으로도 네네. 20조를 추가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당중의 권고에 따라서 계획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다만 국민연금의 이제 기금운용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산 배분에 관한 의제가 올라왔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언급을 어떻게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얘기하겠어. 그렇죠. 그 큰 손이 어떻게 우리 확정됐어 이러면 완전 게임 끝나는데. 네, 아직 확정된 것도 실제로 없고요. 네. 네, 이달 말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추가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저거 풀리면 심리도 상당히 그죠? 그렇죠. 심리가 많이 돌아서긴 하겠죠. 내기할까요? 아, 이거 풀리는지 네, 안 풀리는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저는 풀릴 것 같습니다. 먼저 싹 잡아먹네. 싹 잡아먹네. 그런 거 방법이 없지. 안 풀릴 것 같습니다. 네. 큰 거 내지 말고 짜장면 곱빼기 하지. 간짜장. 자, 야, 탕수육 안 해. 굉장히 소소한데. 탕수육 안 해. 네. 이건 탕수육 했다 그러면 그냥 먹힐 것 같아 느낌이. 네. 알겠습니다. 내가 먼저 확 잡아먹었어야 되는데. 참. 네. 그리고 테슬라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지금 베타 서비스 공급을 했잖아요. 예, 지금 오작동 의심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오토파일럿 모드에서 최근 디트로이트에서 트랙터를 충돌한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시간에서 정차돼 있는 경찰차를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저런 거 아닌가? 오토파일럿인데요. 오토파일럿 켰대요? 네, 켰죠. 지난번 거는 뭐 안 켰다는 소리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도 물론 조사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예. 네, 경찰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오토파일럿 오작동을 지적을 했다고 하고요. 경찰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돌아가긴 했나 보다. 네, 그렇긴 하죠.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오토파일럿 사고가 낮아서 좀 신뢰성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저 오토파일럿이 돌아가면 사고율은 떨어질 거예요. 진짜 자기가 아직까지는 저거잖아요. full self drive이라는 말은 좀 틀린 말이고, 그리고 또 오토파일럿 자체도 좀 틀린 말이고 보조지, 주행 보조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서도 오랫동안 핸들 안 잡으면 부르르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핸들을 잡고 가라는 건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웨이모가 안 한 거잖아. 자율주행 3단계를 안 한 이유가 사람들이 잠을 자. 자버려. 운전 저도 믿어버리고 아니 하다 보면 잠이 저절로 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무 문제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제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운전대만 잡으면 잠이 와요. 책 볼 때보다 더 빨리 잠이 와. 그래요? 상당히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비싼 기사대가 딸린 차들만 타지 않습니까? 저는 한 3억에서 5억, 10억짜리 이런 거. 네, 그렇죠. 철로 만든 거 전부. 저도 애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가는 거. 이미 난 전기차를 타고 있었죠, 오래전부터. 그죠? 네. 그런 걸 타고 있었는데, 그런 걸 타는 이유가 너무 졸린 거야. 근데, 미국에 보니까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오토파일럿에 대한 과도한 신뢰감이 그 핸들에다 뭘 달아요. 손을 얹어놓은 것처럼 무게감을 주려고. 그래서 그냥 쭉쭉 가는 거야. 내비게이션은 오토파일럿이 잘 됐잖아.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이런 중간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큰 건 다른 경쟁사가 진입돼서 일종의 비슷한 수준에서라도 오토파일럿 또는 OTA를 한다던가, 그리고 전기차가 월등히 가격이 싸게 공급이 됐을 때 과연 테슬라의 지금 이 압도적인 주도적 위치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가 오히려 더, 이거는 사실 큰 이슈는 나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J/CGV 제가 상당히 애용을 많이 하는 업체인데요. 4월 2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작년 10월에도 인상을 한번 했었는데 6개월 만에 또 인상을 하는 셈이고요. 이번 인상 후에는 이제 2D 일반 영화 기준으로 성인 요금이 주중에 13,000원, 주말에 14,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비싸진 것 같아요. 싼 연극 가격이네. 14,000원이면 그런 거 보면 연극이 진짜 싸. 그죠? 그쵸. 연극 뭐 100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막 2만 원 막 이래버리면. 그쵸. 연극 안타깝습니다. 네, 그 CGV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관객이 급감해서 이제 극장은 물론이고 투자사, 배급사, 제작사 등 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격 인상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하고요. 관객들의 부담이 늘어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번 인상을 통한 재원으로는 신작 개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내부적으로도 사업 개편 및 비용 절감 노력을 병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안쓰럽긴 해요, 진짜. 네, 그렇죠. 요즘 가격을 인상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좀 다른 종류의 가격 인상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인상해도 요번에 아무 사람도 얘기 안 할 것 같아. 나 안 가던데? 이러면서. 그치. 그러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빨리 네.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반면에 이제 코로나로 이제 정상화 궤도에 거의 오른 디즈니가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4월 30일에 캘리포니아 내 테마파크 2곳을 재개장하겠다 언급을 했고요. CE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테마파크에 대한 억눌린 수요는 막대하다. 플로리다주 디즈니월드가 지금 9개월째 영업 중인데 수요가 끊이지를 않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야간 예. 개장하나? 안 할 텐데. 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테마파크는 수용 인원의 15%에서 35% 수준,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지킨 상태에서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EU에서는 또 코로나 안심 인증서를 발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가격리 없는 영내 여행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 지금 제대로 이게 좀 정지됐어요. 백신 맞는 게. 그렇죠. 이게 좀 유럽이 좀 버벅거려. 좀 빨리빨리 되면 좋겠는데. 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여름휴가철 전에 이를 추진을 해서 여행업계를 살린다는 계획이고요. 예. 네, 코로나 안심 인증서라는 거는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게 발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를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여행 산업이 GDP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리스 같은 이런 회원국들이 대안 마련을 촉구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고요. 네. 최근에 유럽 시장 주가 상승세 보셨나요? 계속 매일 오르죠.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매일 오르고 예. 있어요. 그동안 안 올랐어. 사실 한국보다 미국보다도 유럽이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안 올랐거든 진짜. 네. 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행업계가 정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지. 작년에는 좀 많이 눌려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가장 어디보다도 빠르게 네. 올라가고 있는 증시인 것 같습니다. 세계 1위 여행지가 어디예요? 세계 1위 여행지요? 네. 파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파리. 파리죠. 맞췄군요. 제가 알고 있건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 상당히 싫어한다잖아요. 근데 여행 제일 가고 싶은 데는 파리야. 네. 저도 안 가봤는데 네. 가보고 싶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방송하는 그날 한번 꼭 손꼽아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조금 다소 일찍 마감을 하겠습니다. 뭐 시장 좋으니까 편안하게 네. 뭐 이렇게 뭐 위안 드릴 것도 없고 네. 잘 즐기시는 시장이 시작이 네. 되었습니다. 어느덧 3,066포인트까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네, 인버스 사신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